환자분들이 이제 보행 동결의 느낌이 오면 겁부터 먹어요. 보행 동결도 단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가끔 가다가 걷다가 갑자기 한쪽 발이 끌림이 심해서 어떨 때는 동작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출발하려고 할 때 완전한 동결은 아닌데 좀 들러붙는 느낌, 그래가지고 발을 떼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작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보행 동결은 파킨슨 특유의 증상이에요. 특히나 뇌 쪽에 문제로 인해서 중풍, 뇌졸중만 해도 걸음이 어려워지지만 보행 동결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행 동결은 일단 말 그대로 걸을 때 동결, 그러니까 이게 딱 멈춰가지고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발을 못 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좀 유난히 파킨슨의 여러 증상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냐면, 이제 보행 동결이 시작하면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보행이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이제 부축을 받는다거나 보행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늘 이 병에서 5단계의 어떤 진행 단계에서 3단계가 이 병의 분기점이 됩니다 라는데, 3단계가 핵심이 바로 보행 동결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보행 동결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너무 중요하고, 보행 동결이 생겼다 해도 거기서 유지 관리가 되느냐, 그 다음 단계로 독립보행이 어려워지느냐. 보행 동결이 생기긴 했지만 내가 어느 선을 넘지 않고 유지를 해서 어쨌건 조금 불편은 하더라도 독립보행 스스로 걷는 것을 유지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가 쉽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병의 이제 4단계, 5단계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증상보다도 이 보행 동결이 가진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보행 동결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보행 동결의 어떤 위험성,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보행 동결의 느낌이 오면 겁부터 먹어요. 보행 동결도 단계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가끔 가다가 걷다가 갑자기 한쪽 발이 끌림이 심해서 어떨 때는 동작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출발하려고 할 때 완전한 동결은 아닌데 좀 들러붙는 느낌, 그래가지고 발을 떼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이 사실 시작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보행 동결을 어떻게 잘 오지 않게 하고 오더라도 잘 좋은 쪽으로 유지 관리가 되게 하느냐가 핵심인데, 보행 동결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도파민제 가지고는 반응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한약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뇌 쪽에 대한 접근도 있지만 이제 그거 외에도 테크닉적인 것도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보행 동결을 완화시키거나 오지 않게 하는 식의 어떤 시도도 중요하지만, 보행 동결이 이제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그때 그 순간에 대응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만 보행 동결을 빨리 풀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행 동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속으로 이렇게 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번쩍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좀 낫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것은 테크닉의 원리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그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것들이 좀 더 본인한테 더 맞는 적합한 방식인가, 더 효과적인 방식인가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스스로가 좀 여러 시도를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원리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리라는 거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이완입니다. 두 번째는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리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제가 근래에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파민 차원에서 도파민을 어떻게 증진시키느냐, 도파민을 어떻게 아껴 쓰느냐, 여기에서 이 이완, 감각, 리듬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최근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치료가 아니라 치유 차원에서 스스로 도파민을 좋은 쪽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 필요한 이 세 가지의 개념들을 보행 동결에 대해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설명드린 보행 동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동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세 가지 그 원리를 말씀드렸죠. 이완, 그리고 감각, 그 다음에 리듬, 이 세 가지인데요. 보통 보행 동결이 보면은 이럴 때 많죠. 이렇게 의자에서 집에서 있다가 식사를 하시고 나서 아니면은 좀 쉬었다가 일어서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발이 안 떨어져요. 그렇죠? 발이 안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제일 일반적인데, 이럴 때 보통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애를 쓰거든요. 내가 막 더 힘을 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발을 못 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서동이 극대화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냥 서동보다는 이 다리 쪽에 운동신경을 이렇게 점화시키는 그 시동을 거는 그 회로가 끊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막 애를 쓸수록 오히려 더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막 왜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긴장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오히려 이 긴장을 바탕으로 하는 건 더 좋지 않다. 이완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 힘을 쭉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돼요. 당연히 내가 일어나면은 그냥 발을 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이완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이완은 그냥 힘을 제가 빼는 거라고 했죠. 힘을 빼거나 아니면 심호흡을 하거나 다리에 힘도 빼고, 이 상태에서 이제 감각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이 회로를 잇는 데 있어서는 이 동작 이렇게 하는 거는 무거워요, 이게. 그러니까 가벼운 것이 그나마 감각을 느끼는 거라고요. 감각을 느끼는 것은 그 라인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동작은 어렵지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라는 건 서로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감각을 내가 느낌으로써 이게 시동을 거는 거죠. 감각을 느끼는 것은 일단 발바닥에서의 감각, 특히 발가락에서의 감각인데, 여기서는 이제 감각만 느낄 게 아니고 약간의 움직임은 할 수 있어요. 발가락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발가락을 까딱까딱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느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뇌와 다리 쪽에 신경을 뭔가 시동을 거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리 쪽을 어떻게든 뭐 이렇게 시동을 이렇게 걸면 좋은데, 이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이러다가 넘어지기도 쉽고. 제가 지금 감각이라고 했지만 사실 감각은 미세한 움직임을 동반할 때가 더 감각을 잘 느낍니다.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사실은 손과 다리는 별개 같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뇌 입장에서는 이 손과 발은 이렇게 사지잖아요. 원래 우리가 신경망에서 좀 중첩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손을 움직이는 것이 간접적으로 다리에 어떤 운동성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러면서 이 손가락의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몸만 생각하면 아니 무슨 손을 움직이는 것이 다리에 무슨 영향을 줘 하겠지만, 뇌는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뇌의 문제로 제가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다리가 굳어서도 아니고 다리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다. 뇌에서 신호를 못 보내는 거다. 뇌의 신호를 보내는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손 움직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완시킨 상태에서 발가락을 가지고 살짝 움직이면서 감각을 느껴가면서 손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뇌가 살아나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그 남은 하나, 리듬인데요. 리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춤을 출 때 리듬을 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움직임에 있어서 뇌가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리듬감이 있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몸도 리듬감이 있을 때 더 활성화가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의 리듬이란 건 뭐냐? 일종의 구령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움직여야지 이게 아니라, 자, 리듬 하나 둘 셋, 하나 둘, 속으로 세는 거예요. 겉으로 세도 되고 하나 둘 셋 하고 드는 거예요. 힘을 주려면은 내가 구령을 붙여서 이렇게 생각해도 뭐 되긴 하지만, 뇌의 관점에서는 리듬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힘을 리드미컬하게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완한 상태에서 힘을 빼고, 그 다음에
감각을, 발가락을 움직이면서 감각을 느끼면서 손가락도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손가락의 감각을 느끼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떼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아마 처음에는 익숙지가 않겠지만 조금씩 수월하게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질 겁니다. 초기에 파킨슨병 관리를 해도 보행 동결은 무조건 오는 건가요? 아주 드물지만 예외는 있어요. 저희 환자분 중에서 뭐 10년, 15년 돼도 보행 동결을 못 느끼는 분이 계세요. 그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그분의 가진 특수성이 있으니까 훨씬 더 대부분의 경우는 몇 년 만에 그런 보행 동결의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가벼운 보행 동결은 대부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보행 동결 자체가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약한 수준의 보행 동결은 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하느냐가 이제 본격적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잘 머무르면은 큰 불편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면 그때는 이제 독립보행이 안 되는 거죠. 핵심은 어떻게 보면 보행 동결보다는 독립보행이거든요. 근데 독립보행이 되려면은 보행 동결이 어느 선 이하에서 제어가 돼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